개념원리 기하 수업을 합니다. 오늘 하는 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2차 곡선을 했고 오늘부터 하는 거는 벡터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예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하 과목의 예전 이름은 기하와 벡터였거든요. 그만큼 벡터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책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공간 벡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벡터라는 비중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차피 벡터도 기하의 일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름을 기하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물리를 좀 꼼꼼히 배운 친구들은 이 벡터라는 말이 생소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벡터는 물리에서 배우는 벡터와 같은 개념이긴 한데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벡터와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는 그 단원명이 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벡터를 단순히 그냥 벡터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하, 도형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물리학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그 첫 번째 단원인 벡터의 연산부터 할게요. 페이지 86쪽부터 하겠습니다. 86쪽을 보면은 여기서 벡터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뭐라고 할 거냐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 그거를 벡터라 부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벡터는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물리량에서 그러니까 물리라는 말을 지우고 갖는 양, 그 양을 앞으로 우리는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벡터와 비교가 되는 게 과학의 관점에서 말할게요. 벡터와 비교가 되는 게 스칼라라는 말이 있어요. 스칼라는 크기를 갖는 물리량, 그거를 스칼라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변이와 이동거리예요. 자, 우리 물리에서 변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변이는 물리 아직 안 배우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야. 그럴 때 실제로 길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직선거리는 이거고. 이 상황에서 변이의 개념은 그냥 위치의 변화만 보는 게 변이입니다. 시작, 끝. 처음과 나중만 봐서 얘가 그냥 처음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했지를 보는 게 변위예요. 그러면은 변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에서 얘를 관찰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물리량의 관점에서 보면 벡터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00m, 왼쪽으로 100m, 사선 위로 100m, 사선 아래로 100m, 처음과 끝만 비교했을 때 내 입장에서 얼마만큼 변해져 있는지, 그러한 개념이 벡터고, 이동 거리는 얘가 이렇게 간 게 200m야. 그러면 얘는 뭐 위로 200m 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얘는 그냥 200m 이동했다라고 하지. 방향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한 양이 얼마구나, 이거를 스칼라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우리는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을 혼용하긴 하지만 이 변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속도고 그 다음 이동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속력이야. 그 둘 다 다른 개념이니까 그 물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는데 수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 도착점이거든. 벡터 개념을 어떻게 보냐? 벡터를 점의 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거야. 어떤 점이 어떻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를 이렇게 설명하진 않는다. 수학상에서 배우는 도형의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위로 얼마만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배우는 벡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방향의 관점으로, 뭐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크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앞으로 용어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 벡터는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이 점 A야. 그 다음 A에서 출발해서 이 B까지 도착을 한 거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우린 이런 걸 벡터라고 해. 그래서 이 벡터를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런데 이걸 적을 때는 무조건 화살표는 다 오른쪽이 되도록 적을 거야. 예를 들면 B에서 A까지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를 출발지, 도착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점도 이름이 있거든. 이거를 시점이라고 할 거야. 시작점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아니? 끝나는 점, 도착점, 종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이 상태 변화,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벡터라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지. 크기와 방향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얘네들을 각각 이동을 시켜서 같은 시점이 되게 한 상태로 얘네들을 구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시점이 항상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 이렇게 옮겨버리면 마치 여기서 시작하는 개념이 되잖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어디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지를 보는 거라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할 거야. 자, 일단 벡터의 표현법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쟀더니 그 길이가 5였대. 그러면은 우리는 벡터 A부터 B까지 길이가 5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 부를 거고, 그걸 어떻게 적냐면 벡터 표시하고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벡터의 크기가 5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벡터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벡터는 지금 시점과 시작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런데 얘를 그냥 문자 하나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의 벡터를, 야 근데 이 벡터를 그냥 내가 A라 이름을 붙일게 라고 하면 그 벡터를 이렇게 써도 돼. 문자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표현법 정도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사각형이 있고 각각의 길이가 만약 1이라고 하자. A, B, CD야. A, B, CD가 있을 때 만약에 A,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게? 1이지.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위 벡터라 부를 거다. 단위 벡터. 그러면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면 다시 이 벡터로 돌아올게. 이 벡터는 크기가 5지. 그럼 이 벡터는 크기가 5야. 내가 얘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고 싶어.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를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그 벡터를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자. 그러면 그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단위 벡터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5잖아. 같은 방향을 하면서 길이가 1인. 이 벡터가 이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할게. 단위 벡터라고 정의를 하는 건 나중에 벡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칸의 개념으로 볼 때 좋기 때문에 단위 벡터의 개념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볼게. AA 벡터는 뭘 것 같아? A에서 A까지 0이지. 얘는 크기가 0이라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0하고 이렇게 쓸 거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0벡터라고 부를 거야. 크기가 0인 벡터. 그러면은 하나 더 정리할게. 자, 단위 벡터, 그다음 0벡터. 0벡터는 이렇게 표현해. 얘는 크기가 0인 벡터야.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일단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건 요 딱 두 가지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게. 내가 AD 벡터를 한번 보고 싶네. AD 벡터를 볼 거야. 그리고 BC 벡터를 볼게. 평행사변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 쌍이 평행이 되면서 이거랑 이거의 길이가 같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A에서 B까지 이 벡터를 말하고 있어. B에서 C까지 이 벡터를 말하고 있어. 얘네들은 평행하니까 여기를 이루는 각도도 같잖아. 방향도 같지. 그러면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지. 그러면 둘은 같아요 라고 적을 수 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같아.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야 해. 그래서 얘를 나타내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혹시나 크기가 같은 벡터를 되게 조각조각 잘라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는 그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차라리 문제로 설명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아.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AD 벡터와 CB 벡터는 어떤 관계일까? AD 벡터와 CB 벡터. 그치? 딱 이거랑 이거는 길이는 똑같으니까 크기는 같아. 하지만 방향이 아예 다르지. 그러면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예요 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얘랑 얘가 방향이 반대잖아.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럼 둘이 같은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얘를 바꿀 때 만약에 그 CB 벡터인데 얘를 BC라고 나타내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할 때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부호가 반대다. 이 정도까지만 좀 잘 기억을 해두자. 이 부호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대충 그냥 이 정도만 좀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생각보다 벡터의 개념은 어렵지는 않아.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체크만 한다면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 이 이름을 부르는 거나 단위 벡터, 영 벡터 이 두 개는 이름을 좀 외워. 벡터의 정의는 그냥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시점, 종점, 표현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제 한번 볼까? 지금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기에서 그 DE랑 서로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DE가 나타내는 건 얘래. 얘랑 같은 벡터. 그러면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건 대충 보이지? 이거랑 이거지. 그럼 이 벡터는 뭐라고 말하면 돼? CO 벡터. 이거는 OF, 여기는 BA다. 읽을 때는 그러니까 CO하고 이렇게 표시하잖아. 읽을 때는 그냥 CO 벡터라고 읽어. 그래서 크기가 같은 벡터를 구할 수 있네요. 두 번째, BF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 BF는 여기 있네. 여기서는 있잖아. 그 실제로 벡터를 여기서 나타낼 때 선이 없어도 그 방향은 우리가 점을 이용하면 연결할 수 있잖아. 선을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벡터는 점이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얘랑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뭐 있을까? 그치? EC.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 더 있잖아. BF니까 FB.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BE의 크기는 얼마일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어. BE. 이거 크기는 얼마일까? 이겠지. 여기 다 정삼각형이야. 그 다음 이거는 A의 크기지. A의 크기는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도형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물리가 아니야. 물리처럼 막 이동거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길이 구해주면 돼. 어떻게 구할까? 그치. 정삼각형의 높이 곱하기 2겠지. 그래서 이건 루트 3 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90쪽에 있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거든. 이렇게 배우는 벡터도 덧셈, 괄뺄셈을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연산인데 일단 덧셈 방법을 설명할게. 덧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자, 이게 A, B야.
내가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지. 그럼 이때는 아까 말했던 변이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혹은 도형의 이동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점이 이렇게 이동했고 여기까지 이동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AB 벡터에 BC 벡터를 더해. 그럼 그 결과는 AC 벡터가 된다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지금 얘는 내가 둔각 삼각형으로 해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B 벡터에 BC 벡터를 더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거쳐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이건 이게 된다고. 어디에서 끝까지. 그래서 이건 AC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공식처럼 보이는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벡터를 표현하는 이 표현법에서도 이해를 해야 돼. 표현법에서 공식이 보이지. A, B, B, C야. 이렇게 더하기를 할 때 똑같은 게 두 개를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B 벡터 더하기 BA 벡터는 0이 되는 거야. AA 벡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0벡터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하면 AB 벡터가 마이너스 BA 벡터가 되는 거야. 아까 얘네 둘이 그 앞뒤가 달라지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여기서 앞으로 연산을 하고 싶어. 만약에 연산을 할 때 얘를 이렇게 옮기는 게 성립하지. 이항이 성립해. 이항처럼 연산해도 된다고. 혹은 양쪽에 마이너스 BA 벡터를 더했다. 등식의 성질도 성립해. 덧셈을 할 때는 이항처럼 계산해도 되고 등식의 성질로 계산을 해도 돼. 그리고 덧셈으로 나온 얘네들 있지. A에서 C까지 간 거야. A에서 C까지 간 걸 어떻게 보냐면 얘는 A에서 C까지 갔어. 처음이 끝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밖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어. 얘가. 얘 입장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얘 입장에서 얘가 날 거쳐서 여기까지 갔다 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는 뭐 크게 뭐 복잡하면 이거는 나중에 뺄셈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복잡하면 그냥 제해도 돼.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건 뭐냐면 A, B는 A에서 B 거쳐서 B에서 C로 갔다로 쪼개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도형의 관점도 표현하는 관점도 잘 기억을 하자.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 두 번째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야. 일단 차이를 설명하면 여기는 A, B, B, C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이동하는 거. 이렇게 둘을 더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할 거야. 평행사변형법은 AB 랑 AC를 더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시점이 달랐어. 시점이 달랐는데 여기는 시점이 같아. 이 시점이 같은 얘네들을 더하는 거는 그 결과는 어디냐면 얘를 마치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 쳤을 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그냥 D라고 적을게. 그래서 얘는 AT. 그럼 이 평행사변형법에서는 여기선 규칙이 없다. 이름을 내가 새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저기선 규칙이 있었는데 연달아 오는 건 규칙이 있었는데 여긴 규칙이 없어. 야,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알아? 왜 이런 식으로 저게 AD 벡터가 될까? 그치?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AC 벡터가 BD 벡터랑 같잖아. 그러니까 연달아 오는 거를 옮겨주는 거야. 그러면은 A, B, B, D니까 AD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한다. 그럼 시점이 같을 때는 그림을 그려 나타낼 때는 평행사변형을 나타내서 이 대각선으로 간다. 이거는 한번 니네가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덧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 덧셈은 아까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이항이라는 개념이 성립해. 그래서 성립하는 게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첫째, 교환법칙 성립한다.
두 번째, 결합법칙 성립한다. 요 두 가지가 성립해. 우리가 배우는 벡터의 덧셈에서는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니네가 알 수 있어.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하면은 내가 A, B 더하기 B, C를 했지. 그거를 B, C에다가 A, B를 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B, C를 먼저 하고 A, B를 이렇게 해. 그럼 나오는 게 이거지. 그럼 얘랑 얘는 어차피 같은 벡터라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서 성립해. 결합법칙이 뭔지 알지? 이거는 연산 순서 결정하는 거야. 누구를 먼저 괄호를 할지 결정을 해도 어차피 똑같이 성립한다고. 그림을 옮겨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잘 기억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뺄셈 할 거야. 뺄셈은 좀 어려워. 뺄셈은 단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A 벡터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여기 B 벡터가 있다고 하자. 여기 B 벡터가 있어. 아니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어. 내가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고 싶어. A 벡터 빼기 B 벡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미지에 X 벡터를 하나 적을게. 그러면 A 벡터랑 X 벡터를 더한 게 B 벡터지. 아, 잘못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아니 이거지.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 반대쪽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A 벡터랑 X 벡터를 더한 게 B 벡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 벡터는 얘를 반대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0벡터에 대한 성질이라서 이항 가능해?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가 뺄셈을 할 때 나타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뺄 거야. 그러면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그 결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여기에서 여기를 뺐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버리면 된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뺄셈이야. 덧셈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아. 뺄셈은 조금 애매하게 나와. 다시 벡터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야. A에서 B 벡터를 빼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이게 왜 성립하냐면 B 벡터잖아. B 벡터에서 얘를 더해봐. 그러면 다시 A 벡터 되잖아. 그치? 덧셈의 역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뺄셈을 해석하기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B 벡터는 이거 X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A 벡터, B 벡터가 변하는 얘를 여기서 관찰하는 거야. 여기에서 끝까지 간 거에서 처음까지 간 거를 뺀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뺄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지. 그러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빼면 이 벡터가 되는 거지. 끝에서 전을 뺀다고.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혹은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거다 라고 생각해도 돼. 자, 이거를 이번에는 문자로 표현 한번 해볼까? A, B야. 아, 뺄셈을 할 때는 무조건 시점이 같아야 된다. C야. 그러면 A, C 벡터 빼기 A, B 벡터를 할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이 뒤에 있는 그 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것 빼기 이걸 의미해. 그러면 알파벳의 관점으로 보면 B, C 벡터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A, C 빼기 A, B는 B, C다. 종점, 종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해했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벡터의 뺄셈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혀야 해요. 뺄셈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를 뺐으니까 B, C다.
이렇게 만드는 걸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뺄셈의 개념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거든? 연산을 한번 해보자. 그 예제 문제가 있어서 예제 문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필수 예제 2번으로 할게. 자,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의 성립표, 여기 지금 교환법칙, 결합법칙까지 다 계산을 할 거야. AB 더하기 CD 더하기 BC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 벡터, BC 벡터, CD 벡터의 순으로 쓸 수 있어. 그럼 AB 더하기 BC 벡터는 ACG, AC 더하기 CD는? 그치, AT 벡터다 라고 쓰면 돼.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암산 가능할 것 같은데? 봐봐. QR이지, RSG, STG. 이거 끝이야? 그럼 시작을 여기로 잡으면 안 되겠다. PQ 시작할게. PQG, QR이지, RSG, STG. 결과적으로 P에서 T까지 간 거지. PT 벡터가 되는 거야. 이게 나타내는 걸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거 한번 볼까? 필수 예제 3번. OA, OB를 A 벡터, B 벡터라고 한대. 여기서 이제 벡터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도형의 창의력이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일단 A, B 벡터야. 이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지? A, B 벡터. 이거를 도형의 관점에서 나타낼 때는 그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긋는다고. 이거 빼기 이거는 도착지에서 그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B 빼기 A 벡터다. 근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차라리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를 뺄셈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보냐. O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 B 벡터를 O의 관점에서 보면 O의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겼지. 그럴 때는 이 벡터는 이렇게 가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거로 생각하면 된다고. 도착지에서 그 위치에서 여기를 빼면 된다고. 아니면 이거를 문자의 관점으로 보잖아. 문자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A, B일 때는 OB 빼기 OA야. 얘네 둘을 더하면 이거고. 만들 수 있겠어? 야, 그러면 만약에 CD 벡터를 O를 통해서 나타내면 OD 벡터 빼기 OC 벡터라고. 그리고 얘를 하나로 나타낼 때는 CD라고 쓰고. 그렇게 문자의 관점으로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다. 알겠지? 자, 이제 BC 벡터 볼까? 그래서 얘는 B 벡터 빼기 A 벡터야. BC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래? 이 벡터는 이 벡터를 나타낼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네. 여기가 B 벡터지. 그러니까 마비 벡터지. 이게 B 벡터니까 이 길이는 마비 벡터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AD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까? AT. 더하면 안 되지. 빼야 돼. 누구에서 누구를 뺄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된다고. 헷갈리니? 아니면 문자로 적어줄까?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이렇게 적어. 문자로 적을 때는 CD 벡터는 어차피 AD 벡터랑 같잖아. 아, CD가 아닌데? BC 벡터는 어차피 AD 벡터랑 같잖아. 문자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O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OD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그러면 OD 벡터는 지금 여기 마비 벡터인 거 알고 OA 벡터는 A 벡터인 거 알잖아. 그렇게 해서 나타내도 돼. 지금은 문자로 나타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덧셈을 하는 게 더 어렵고. 덧셈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OA 벡터에 AD 벡터를 더한 게 OD 벡터야. 저 그림을 보면 이거에 이거를 더한 게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는 거는 얘를 이항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이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라고. 자.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얘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 둘이 더한 게 이거니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럼 벡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뺐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관찰하고 있어. 관찰자의 입장에서 끝으로 가는 거 빼기 앞에서 가는 거로 외워도 돼. 그렇게 외워도 돼? 아니면 이거 빼기 이거를 할 때는 다이렉트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완벽하게 외워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뺄셈을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 있어. 그걸 연습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여기에 일단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CD 벡터는 어떻게 할까? CD 벡터는 고민할 필요 없지. AB 벡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건 고민할 필요 없고 DA 벡터는 어떻게 할까? 아까 내가 여기서 사실 구한 게 이게 AD 벡터잖아. AD 벡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몇 가지만 나타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니네가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것만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그래서 실상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정리만 해놓으면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82 한번 볼까? 연습 문제 82.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서 내가 EF 벡터를 나타내고 싶대. 나의 목표는 A 벡터, B 벡터를 활용해서 이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 자, 이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사실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여기서 A, B를 조합해서 EA나 그러니까 EF나 FE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설명이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설명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A 벡터잖아. 이게 B 벡터야. 야, 그럼 얘는 뭐니? 이게 B 벡터면 이 벡터는 뭐냐? 이 벡터는 더한 거 아니야. 더하기네? 여기서 맞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그럼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니까 이것도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그럼 이것도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그럼 이거는? 그치. 마이너스 A 벡터, 마비 벡터지. 그렇게 나타내면 돼. 그러니까 도형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도형으로 나타내는 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하기 싫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네 둘을 이 6점을 아우를 수 있는 관찰자는 5야. 5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야. 얘는 OF 벡터 빼기 OE 벡터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보고. 그럼 OF 벡터가 뭔지를 보는 거지. OF는 이거잖아. 이거 마이 벡터잖아. 마이 벡터. OE 벡터는 뭐니? OE. B 벡터랑 같잖아. 그러니까 빼기 B 벡터. 이렇게 찾아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연습을 하고 문자만 보고 찾아내는 것도 연습을 하라고. 그 두 가지만 연습이 되면 이쪽은 진짜 쉬울 거야. 다만 조금 헷갈리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지. 예를 들어 뭐 83번 같은 거? 여기서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 AD가 아니라 BD지.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도형의 관점으로 선 그어서 구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면 되고 혹시나 본인이 수원이 좀 잘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코사인 법칙 써도 돼. 코사인 법칙 써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84 한번 볼까? 이게 약간 도형의 창의력이 좀 필요한 문제야. 삼각형 ABC에서 AB 벡터의 길이는,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2야. 각 B는 90도고 C는 30도래.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줄게. 없을 땐 그림을 그려. 직각 30도. 여기 ABC지? 그 상황에서 AB의 길이가 2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B 더하기 PC 벡터가 0이래. 그러면 PB 더하기 PC 벡터는 마이너스 PC 벡터란 이야기야. PB랑 PC는 길이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P는 어디에 있을까? 그 P가 어디냐고. 그걸 찾는 게
PB랑 PC는 길이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렇지. 어디에 가운데? BC의 가운데 있겠지. 여기 P가 있는 거야. 그래야 PB랑 PC는 길이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추리해서 우리가 구할 건 이 길이 구하는 문제야. 그럼 구할 수 있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생각해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희가 좀 헷갈려 할 만한 것들만 잘 정리해 줄게. 87번 한번 볼까? 87번은 5a 빼기 5d 벡터가 5b 벡터 빼기 5c 벡터가 성립한데 한 평면 위의 사각형에 대하여 임의의 점 5에서 그럼 얘가 어떤 사각형이에요? 구하는 문제야. 이거 한 번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5a) 빼기 (5d)는? 그치, D의 벡터지. 첫 번째 D의 벡터 가 CD 벡터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각형인데 DA랑 CD가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아.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 그럼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까? CB인데 잘못 적었구나. 크기도 같고 방향이 같아. 뭘까? 평행사변형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되면 되냐면 A, B, C, D 여기 있잖아. 그러면 A, D, C, B 이렇게. 아니지. D, A니까 B, C, C, D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D, A 벡터랑 B, C 벡터 같은 거야. 근데 같다고 하면 크기랑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를 이용하면 일단 평행이 나오고 크기가 같으니까 길이가 같아.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으면 이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실 여기서 사각형 ABC를 먼저 그렸어야 돼. 그러니까 사각형 ABCD라고 한 거는 누가 봐도 무조건 자 그냥 막 그릴게. A, B, C, D를 그릴 때는 한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무조건.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얘네 둘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된 거야.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미지의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고민하면 돼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그 공간 도형이라는 게 공간 벡터라는 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벡터를 공간에서 보질 않아.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벡터 쪽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2차 곡선이랑 접목된 평면 벡터를 되게 복잡한 형태로 많이 낼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딱 이게 그 타원과 벡터가 접목된 문제거든? 근데 어려울 것 같잖아. 그림만 그려주면 니네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림 한번 보자. 자, 타원이 이렇게 있어. 이 초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치, 2,0이랑 마이 컴마 0이지. 여긴 3이야. 그럼 얘네들이 F랑 F 다시다. 근데 임의에 P라는 점이 있어. 이 P라는 점은 타원 위의 점이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 최대값을 구하면 돼. 얘네들 더한 거. 그럼 얘네들 더한 건 어디에 있니? P가 대충 내 맘대로 잡았다. 얘네들 더한 건 어디에 있겠니? 그치. 얘랑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긋고 얘랑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여기에 있겠지.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얘는 무조건 이 원점을 지나야 된다? 타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구하는 친구야. 그럼 이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장축이겠지. 무조건. P를 여기서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이게 중심을 지나는 선을 가장 길게 그리려면 P가 여기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PF 다시 PF니까 어차피 이 길이랑 같아도 장축 길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은 딱 요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